안녕하십니까. 2020년 고조검정고시 기출해설을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사회입니다. 네,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아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기출문제는 늘 중요하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기출문제 잘 보시면서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이런 게 항상 여러분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뭐랄까요? 그 나온 문제는 또 나옵니다. 나오는 건 또 나오고 중요한 건 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고 저와 함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가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여기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다. 교육 환경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통 이제 권리가 두 개가 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자유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사실 이제 사회권이죠. 그죠? 여기 보통 이제 그 기본권에서 자유권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고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고 청구권은 이제 수단적 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힌트는 이 사회권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최소한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이게 이제 사회권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기억에서 니을에 들어갈 상호작용.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을 텃밭을 여기서 포인트는 힘을 합친다는 거죠. 뭐겠어요? 협동입니다. 네, 해당되는 게 4번밖에 없네요. 네, 태권도장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상대방을 겨루고 있다. 이거는 이제 경쟁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협동은 같은 목표를 같은 집단이 추구하고 있을 때 보통 협동이 일어나고요. 경쟁은 죄송합니다. 다른 목표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서로 다른 집단이 추구할 때 일어나는 경쟁이죠.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경쟁은 뭐가 있다? 규칙이 있는 거고요. 여기 갈등은 뭐하고 동일한데 경쟁과 동일해요. 같은 목표 다른 집단. 근데 다만 뭐가 없어요? 규칙이 없는 거죠. 얘는 뭐가 없다고요? 얘는 규칙이 없는 요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최신 스마트폰 샀다. 너도 살 거냐? 네. 들어갈 가장 적절한 질문. 이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기 문제 나왔네요. 밴드웨건 효과의 사례. 밴드웨건 효과는 누가 뭘 하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그 유행을 따라하는 소비죠. 그죠?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한다. 이건 전혀 상관없고요. 이거겠네요. 유행에 뒤질 수 없지. 당장 사러 가야겠어. 참고로 나는 너와 달라 보이고 싶기 때문에 사지 않겠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눕, 백로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더 사용할 거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죠. 네, 답은 2번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밴드웨건이라는 말을 저처럼 방금 전 전처럼 안 보고 넘어가면 되게 당황할 문제네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최고 상위의 가치에 두고 문화를 뭐 하는 태도죠? 문화를 서열화하는 태도죠. 그죠? 여기 보시면 2번에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자기 문화를 비하하는 건 우리가 보통 사대주의 그러고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열등함과 우월함을 평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4번밖에 될 게 없는데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건 전형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보시죠.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쫄라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가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들이 좀 어렵죠. 가로가 인구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여기 보시면 고령 인구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인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경기 지역은 인구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령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죠. 네,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방 쪽, 부산도 그렇고 서울 경기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방 쪽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전남 쪽은 거의 최고고, 그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주로 농촌 도시라서 그런데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다. 네, 왜냐면은 인구수가 약 한 뭐 150에 만 명인가 1,500만 명 정도 가깝게 되는 거죠. 인구수가 1,500만 명 가깝게 되는데 거기서 11.5%면 대충 한 12% 쳐도 10%면은 150만 명이니까 대략 한 160만 명 정도는 되겠네요. 대충 해도. 그죠? 여기는 그 다음에 1200만 명에 13%. 얼추 비슷하겠는데? 어쨌든 약간 따져보면 고령인구가 제일 많은 건 경기 지역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보다 전남의 고령인구가 더 많다. 전남의 고령인구가 더 많다. 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전남은 끼케야 뭐 한 40만? 50만? 한 50만이라고 합시다. 50만에 22%면 50만에 22%면 네, 5만 명? 5만 5천 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000만에 13%니까 여기가 훨씬 인구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은 세종시죠. 네, 이건 맞는 말이고요. 퍼센트니까. 그다음에 광주보다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이 더 높다. 부산 쪽이 네, 높죠. 퍼센트만 갖고 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는 비율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 퍼센트가 뭐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퍼센트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차별받아온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이거는 적극적 우대 조치죠. 보통 어퍼머티브 액션. 그래서 보통 사회적 소수자들을 좀 우대하기 위한, 왜냐하면 소수자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거로부터 차별받아온 소수자들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계층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가 아예 약간의 쿼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농촌에 사는 사람을 일정 수 비율 이상을 뽑게끔 강제로 유도하는, 예를 들면은 여기 농어촌 학배 학생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학생들은 지원하지 못합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대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에서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이 비슷한 실력이라면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어떤 교육 시스템이 되게 잘 설계되어 있는 서울보다 공부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시켜놓으면 환경이 달랐는데,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시켜놓으면 오히려 그게 차별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하는 겁니다. 7번이요. 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근로기준법 봐야죠. 네, 근로조건 알고 싶으면 근로기준법 보는 거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로조건을 알고 싶으면 근로기준법 하는 거. 노인복지법은 그 노인들의 건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뭐 노인의 어떻게 뭐 이렇게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한 법률이고,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제 독과점 기업을 막기 위한 거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나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 이건 보통 자아 정체성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It's me. 나는 누구냐죠. 네, 대답하는 과정.
보통은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대답을 많이 하는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를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 정체성,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사실 판단은 진위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되게 깔끔하게 뭐 해보면 나오냐면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위의 검증은 뭐 해보면 나와요? 조사해보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건, 네, 아름다운 꽃, 이건 가치 판단이고요. 아름답다, 예, 이게 사실 판단이죠. 4절까지 됐으니까 확인해보면 아는 거고, 개선해야 되는 것도 약간의 가치가 들어갔고, 착하다도 가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건 2번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재화나 서비스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의무이며 빚 또는 채무라고 한다. 보통 이게 차입이라는 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걸 차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인 들어오는 거죠.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비를 할 때 발생한다. 보통 부채죠, 부채. 빚. 네. 빚, 채무, 이거랑 부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물론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부채를 일부러 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내릴 거를 확신하는 경우에 이렇게 돈이 많을수록 돈을 잘 벌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는데, 지렛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날 거를 확신하고 잘 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은행에서 빚을 져도 돈을 끌어서라도, 네,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빚을 지면 안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다른 두 나라 간의 화폐 교환 비율 맞고요. 환율의 변동은 자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 변화를 의미한다. 이건 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우리나라는 국가가 환율을 결정하여 환율이 변동하지 않는다. 보통 국가가 환율을 결정해서 환율이 변동하지 않는 걸 우리가 고정환율제 그러거든요. 예, 고정환율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90년대 중반에 이미 고정환율제는 깼죠. 1달러당 1,000원이던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 된 거면 환율이 상승했다. 자, 여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달러에 죄송합니다.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달러당 1,000원, 거기에 1,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달러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물건이야, 물건. 물건을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 1,2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다시 이해가세요? 1달러라는 물건이요. 이런 빔 프로젝트 포인터 같은 물건을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인데 1,200원 주고 사게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원을 주고 샀을 때보다 1,200원 주고 샀다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화폐 가치는 원화의 화폐 가치는 다운된 거죠. 반대로 내가 내려갔으니, 내가 다운됐으니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네, 화폐 가치는 상승한 거죠. 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율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율은 항상 기준점이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니라 기축통화, 특히 이제 달러나 유로화나 이런 통화들이 기준이 되니까 요걸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12번. 개인이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혁신적 사고로, 네, 이거는 12번은 안 봐도 창업인 거 알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거.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여기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이 있는 건 선거죠.
여러분 그 선거하고 투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선거는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 투표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거죠. 이게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선거를 투표라고,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는 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거를 합니다만 거기에 시민들이 투표하러 가는 건 의사를 판단하러 가는 거니까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14번 볼까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인. 여기서 포인트. 자연적 요인이요.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이라는 건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건 1번밖에 없죠. 온화한 기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끼워갖고 만들어낸 환경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히잡과 부르카.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힌두교와 갈등이 있고, 여기 무하마드가 창시를 했고, 쿠란이라는 경전을, 이건 딱 봐도 이슬람이죠. 네. 보통 이제 쿠란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바만 정식 외래어 우리나라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외래어 표기로는 코란이 아니라 꾸란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히잡은 아시죠? 이게 눈만 빼놓고 싹 다 가리는 거를 히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게 힌두교를 주 종교로 하고 있는 인도하고 이슬람을 주 종교로 하고 있는 파키스탄 간이 맨날 그 국경 가지고 싸워요.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기억 현상은 넘어가 볼까요? 뿅. 기억 현상은 여기서 보시면 뭐요? 혐오 시설이 자기 지역에서 설치되는 걸 반대하는 현상이니까 이건 님비죠. not 혹은 not inside my backyard. 우리 집 뒤엔 안 돼. 우리 집 뒷마당은 안 돼. 이게 이제 님비. 핀피는 반대죠.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이 please 제발 in 넣어줘. my 우리 front 앞에. 예. 프론트 야드는 앞마당입니다. 우리 앞마당에 제발 넣어줘. 이게 이제 핀피, 님비. 얘는 싫은 거니까 님비 현상이고, 네. 지하철역 행정기관 같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여기서 말이 지역 발전이지 사실상 자기 집값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은 핀피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 자, 17번. 다음과 같은 표의 변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참고로 지금 여기 가족계획표죠. 인구정책표입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게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네, 인구가 점점 우리나라 거의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죠. 인구가 줄잖아요. 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애 낳자는 거죠. 그죠? 이거는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저출산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심각한 인구 증가율이 되게 낮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위험해요. 인구라는 게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국가가 좀 예, 활약을 하거든요. 자, 18번. 정부 중심의 계약과 집행은 이런 거 보통 이제 위에서, 여러분 이거는 말을 보면 헷갈려요. 화살표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부가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내려오는 걸, 그래서 방향을 보시면 하향식 개발입니다. 그죠? 하향식.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하향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장 거점 개발. 성장 거점 개발인데, 이거 방향으로서 하향식이니까 하향식이 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지방자치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거 상향식 개발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상향식 개발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네, 4번이 되죠. 사실 누가 보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점 중심 개발 방식은 사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방식이라서 틀린 얘기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네, 저 니은의 하향식이 틀린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19번 3대 곡물 자원이 옥수수. 실제로 3대 곡물 자원은 뭔지 아시죠? 1번은 쌀. 제일 많은 인구, 전 세계 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뭘까? 아시아 인구가 먹으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쌀이고, 두 번째가 밀, 세 번째가 옥수수입니다. 보통 식량과 사료로 소비되고요. 특히 사료로 진짜 많이 소비됩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뭐요? 거래가 안 된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많이 씁니다. 예. 그 옥수수 기름 가지고 석유를 대체하는 원료로서 시도를 많이 해요. 심지어 자동차도 개발됐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 유럽으로, 잉카 쪽, 아스텍 쪽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건데 개발되고 있죠. 전파되고 있죠. 전파됐죠. 말이 자꾸 꼬이네. 국가 간 거래가 되지 않는다. 거래 잘만 되고 있습니다. 자, 20번. 사하라 사막 남부의 사헬지대. 일단 사하라 사막이 딱 나왔고 사헬지대가 나왔으면 이건 딱 봐도 B죠. 여기가 사하라 사막인데? 여러분, 이 지도 관련한 지리 문제는 그 지역을 모르면 참 풀기가 힘들어요.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은 사실 B밖에 없는데, 여기 A는 영국이고 C는 이거 뉴질랜드죠. 뉴질랜드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D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사하라 사막 쪽이니까 답은 B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위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문제 풀 수는 없거든요. 자, 오케이. 21번. 교통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로 옳지 않은 거. 교통이 발달되면요. 자, 여기 보세요.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이동거리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생활권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늘어나겠죠?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고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되고 상호 의존성 높아지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바나나는 거의 한 90% 가까이 필리핀에서 들어오거든요. 필리핀산인데 필리핀이 바나나 안 팔면 우리는 못 먹죠. 의존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 것도 맞고. 자, 넘어갈까요? 22번.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갈등. 북극해하고 카리브해면, 자, 카리브해는 남미 쪽 바다거든요. 북극해와 카리브해니까 이거는 주로 석유하고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북극해는 어떤 남북 문제나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크리스트교와 불교의 종교 갈등? 생각보다 기독교하고 불교 종교 갈등은 많지 않습니다. 워낙 영역이 다른 동네라서. 네덜란드와 프랑스어의 언어 갈등? 벨기에 쪽에서 일어나나? 뭐 이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3번.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옳은 거. 그러면 생태통로 만들어주고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말이 좋은 건데,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성장을 돕는 걸 이제 그 ESSD라고 해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한 도구로 자연을 대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자원권 최대한을,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네요.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쉽습니다. 고졸 문제가 공부를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고졸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뭐 자퇴를 하고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먹어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열정을 정말 크게 아주 많이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내 할 일 하면서 내 생업을 하면서 이걸 준비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선생님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를 진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제 강좌도 보시면 제가 얼마나 개그를 많이 치는, 지금까지 강좌 광고. 자, 이러면 안 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이에요. 좀 지루하실까봐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려는데, 이 문제풀이를 할 때는
웃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개념 수업할 때는 막 웃긴 얘기도 하는데, 자, 프롤레마이오스의 지도 혹은 또는 톨레미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그 근대 지도의 처음에 효시라 할까요? 그러니까 지도인데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예요. 최초에. 그래서 이름 보면 알겠지만 예, 당연히 중국 제작은 아니죠. 세계 인구수? 세계 인구수? 당연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도에서. 위성사진은 요즘에서의 현대에서나 들어오는 거니까. 네, 아메리카 대륙이 누락돼 있는 거는 예, 프롤레마이오스 제도의 특징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누락돼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아직 그때 당시에 아직 발견되지가 않아서 예, 아메리카 대륙이 누락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도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130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는 지도라서 조선시대 초에 1400년도 초군요. 1400년도 초에 등장하는 지도니까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아메리고 vespucci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입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죠. 그분이 발견한 건 서인도 제도. 자, 25번입니다. 정보 간섭 없이 시민 개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중심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환경과 평화를 위해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제연합이나 세계무역기구는 여기랑 해당 사항이 없는 기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졸 검정고시 고졸 2020년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무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좋은 성적이 있기를. 그리고 지금 미리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는 분들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해설을 맡은 김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